양시장이 오후 들어서도 계속 상승 탄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연휴를 보내고 와서 투심이 상당히 살아난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 멈춤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 곡선 그리고 있고요. 대형주들의 반등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수급 주체들도 강하게 매수세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집중을 하고 있을지 스타캐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증권통과 함께하고요. 오늘 먼저 조회상위 리스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시면요.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만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차 있습니다. 일단 1위를 보시면 국내 지수가 좀 오랜 기간 쉬어갔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주변 증시에 대한 이런 주목도가 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확인을 확실히 좀 많이 하시나 봐요. 1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다우산업지수 있고요. 2위에 바로 이어서 미국의 나스닥 종합지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우산업지수와 나스닥 모두 좋았는데요. 우리가 이 추석 연휴를 지나갈 동안 나흘째 미국 증시는 상승 랠리를 이어왔습니다. 일단 오늘 밤 현지 시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9시 반쯤에 이 미국의 8월 CPI가 발표될 텐데 연준의 금리 인상의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겠죠. 이를 앞두고 일단 컨센서스 자체는 좀 물가 정점론이 크게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반영을 하면서 일단은 반등 랠리를 이어왔고요. 다우산업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간밤에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거 말씀대로 오늘 4%대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고 현재도 오름세 구간 절대 놓치지 않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잠시 후 특징주에서 오늘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네, 마감을 앞두고 있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 오늘은 보합권 정도의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고요. 국내 증시가 좀 상당히 추석 이후에 반영이 되면서 강하게 가고 있다는 모습 주변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이 부분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나오는 조회상위 리스트에 니케이 지수와 상해 종합지수 4위와 7위의 리스트가 돼 있다는 점도 오늘장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5위에는 오늘 현재 2%대 상승 흐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있고요. 무려 포인트상으로는 60포인트가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상승 탄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반등 기록하면서 일단은 6위권에 확인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위로 가보시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있네요. 사실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국내 시장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고점 높이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만 하더라도 1380단 위까지 올라갔다가 그래도 오늘은 많이 꺾이지는 않았지만 주춤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조금 특이한 점은 오늘 9위에는 독일의 닥스 지수가 있네요. 이렇게 유럽 지수에 대한 확인도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2%대 강세 흐름 마감된 점 현재는 특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10위에도 종목이 하나 있는데 오늘 코스모 화학 있습니다. 폐배터리 관련 종목이죠. 오늘까지도 신고가 터치하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벌써 4거래일째 오름세 구간입니다. 대체적으로 주도주 역할을 했던 종목들이 오늘장 차익 실현에 좀 들어간 것과 다르게 2차 전지, 특히나 폐배터리 쪽에서는 여전히 강한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관심상위 리스트 보실게요. 네, 현재 이쪽도 보시면 그래도 거의 다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죠. 이렇게 빨간불이 좀 가득하게 올라와 있는데 1위를 먼저 보시면 폐배터리 관련 종목 가운데 가장 좀 익숙하실 성일 하이텍입니다. 네, 다시 한번 최고가 갈아치웠는데요. 다만 음봉 전환하면서 탄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장 초반에 9%대 상승 흐름을 기록했던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좀 더 사려는 이런 매수세와 함께 더불어서 팔려는 매도 흐름과 좀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는 상승하고는 있지만 장 초반보다는 못한 2% 정도의 오름세 구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폐배터리 종목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오르지는 않습니다. 2위에는 세비캠이 있는데 오늘 3%가량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9위권에는 에코프로 1% 정도 상승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좀 앞에서 보신 코스모 화학까지 여기 4위에도 코스모 화학이 좀 위치해 있네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관심상위에서 무려 4종목이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시세에서는 조금씩 차이가 좀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동안은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모두 함께 높여왔다면 이제는 약간 방향성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네, 3위에는 하나기술이 있는데 1% 정도 하락 흐름이고요. 5위에 대형주 포스코홀딩스가 있습니다.
2% 정도 상승 흐름 오늘은 가져가고 있는데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포항제철소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가도 함께 좀 내려갔었죠. 일단은 고로 3개가 정상 가동이 되면서 이렇게 용광로가 좀 재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좀 조속히 재가동이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상승 탄력 높여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고요. 그룹주 쪽으로 7위에는 포스코케미칼이 있습니다. 조금은 다르게 양극재 쪽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오늘 시세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특징주에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태양광 쪽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조금 나오는 편이네요. 일단은 파란불 켜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 6위에 하나솔루션이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일단은 낙폭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상승장 속에서는 소외되고 있는 조정을 받고 있다는 구간이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위에는 카카오가 있는데요. 오랜만에 카카오도 상승 탄력 기록합니다. 장중에 7만 원 선 넘기는 터치도 나왔었는데 다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7거래일 연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오늘 물량도 더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기회를 활용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수급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들 봤고요. 다음으로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삼성전자입니다. 포트폴리오에 하나쯤은 담겨 있을 그런 종목이죠. 국민주 삼성전자인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면서 지난 8일에 결국엔 신저가 터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게 거의 2달 만인데요. 추석 연휴를 지나고 9월 들어서 첫 번째로 이 9월에 처음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2시 30분 자료 집계 기준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1위를 오늘 달리고 있고요. 주가가 그동안 사실 빠진 이유로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증권가에서도 반등의 시각을 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는 역성장이 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지만 이미 주가가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는 것인데요. 현 주가는 내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PBR 1.1배 수준으로 전방시장의 수요 불확실성이라든지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반도체 대형주의 추세적인 랠리는 빠르면 내년 초나 실적 반등 시점은 조금 더 가서 내년 중반기 정도로 예상을 한다는 이런 코멘트들 있다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 통해서 보실게요. 삼성전자 주가가 정말 오랜 기간 고전을 했죠. 이렇게 일봉 차트가 찍힌 부분들을 보자면 8만 원대에서 7만 원, 6만 원, 5만 원까지 꾸준하게 우하향하면서 좀 떨어졌는데 결국에는 신저가 부근까지 추락하는 불명예를 이렇게 안기도 했습니다. 저점에서 오늘은 살짝 갭상승 뜨면서 지수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여기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지면서 6만 원 선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앞으로의 추세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하나솔루션입니다. 확실히 추석 연휴가 지나면서 오늘은 수급적인 이동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도주 역할을 해주던 태조 이방원, 그 가운데 태양광이나 방산 이쪽에서 오늘 조정이 좀 가파르게 나왔습니다. 장 초반에 급락하는 시세 확인하셨을 것 같고요. 그래도 확실히 주도주기는 한 모양입니다.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오늘 7%대 급락이 나왔었는데 현재는 2%대까지 하락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이렇게 하락폭이 줄어들어든 이유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태양광 전지의 수출 단가가 9월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8월부터 한 달간 중국의 태양광 밸류체인들은 전반적으로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수출 단가는 큰 조정이 없고 8월의 높은 수준을 9월까지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의 신재생 에너지 부문 같은 경우 올 3분기의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 육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가의 분석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지게 되면서 하나솔루션은 결국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 그동안 꼽혀왔는데요. 오늘은 5분봉 통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 시작하고 이렇게 미끄러지는 구간 여기에 7%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세가 펼쳐졌고요. 다만 이후로는 조금씩 낙폭을 회복하더니 약 2% 수준의 하락세로 꾸준하게 장 마감까지 갈 것으로 현재는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포스코케미칼 보시겠습니다. 역시나 양극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2차전지 소재 쪽으로 상당히 상승 탄력을 높여왔던 기업인데요.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 장 마감 이후에 한 가지 단독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JP모건을 비롯한 국내외 투자기관 5곳의 관계자들이 포스코케미칼 광양 공장을 방문했다는 소식인데요. 직접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생산 설비까지 견학한 뒤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투자자들의 발걸음이 이번뿐 아니라 좀 계속되고 있고요. 앞으로 공장 투어에 관련돼서 예약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지난 7월에 포스코케미칼이 제너럴 모터스와 2023년부터 3년간 107억 8천만 달러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었죠. 이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혹시나 직접 투자를 하지는 않을까 이런 가능성까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에서 상당히 기대가 모이면서 오늘도 5%대 상승 탄력 기록하고 있는데요. 일봉통해서 보겠습니다. 네, 포스코케미칼 최근에 상승 탄력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죠. 7월부터 고점 높이는 구간이고요. 거래량이 이렇게 한 차례 터졌던 이 모습이 있는데 이때가 GM과의 공급 계약 소식이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상승 탄력 높여가면서 오늘 18만 원 선에 대한 터치가 나왔는데요. 신고가가 18만 3천 원입니다. 약 10월, 그러니까 1년 전쯤 10월 정도에 기록했던 주가인데 신고가 거의 부근까지 근접을 했기 때문에 과연 돌파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이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렇게 증권통통에서 조회상위와 관심상위 리스트 봤고요. 특징주 3가지 차트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스타캐치였습니다.